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후보 접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연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 어대명 이런 분위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전당대회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차기 지도부 최고위원의 첫 출사표를 던지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예, 자 우리 김웅 의원님과 네. 박성태 시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그 전당대회 얘기 앞서서 의원님이 그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시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네. 그 의대 정원 관련 국회 청문회 13시간 넘게 진행하셨더군요. 네,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답답한 13시간이었는데요. 예, 그 의대 정원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일반론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이제 베이스를 해서 과학적이다라고 수용되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론으로 이용을 하든 아니면은 정책으로 이용을 하든 내지는 사회 현상이 증명됐다고 인정을 해주든 우리가 그게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수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결론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그 결론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사실이나 근거를 끼워 맞추기를 하면 그거는 수도사이언스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이었나라는 의심이 굉장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숫자가 2,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KDI 보고서 포함해서 3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3개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없고요. 그리고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게 수많은 회의를 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그러면은 회의록을 내라. 그게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회의록을 작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차관급, 장관급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이 회의를 하는데 그럼 실무자들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과장서부터. 예. 그런데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회의록 자료 요구를 했더니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왔던 답변이 정리가 gon란하다는 거였어요. 정리가 곤란하다? 네, 그런 이유에 조규영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본인이 다 결정을 한 거래요. 이 2,000명은 갑자기 혼자서. 예.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본인들도 설명이 안 되는 과정인 거예요. 예.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과정이 설명이 안 되니 집행이 거칠고 무식할 수밖에 없죠. 밀어붙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단지 이 2,000명 숫자가 많아서 문제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2,000명을 당장 2025년부터 교육이 가능해요.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2,000명을 증원할 만한 국비 예산이 다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 2,000명 증원해가지고 대학교들이 받겠다고 했다는 건데 그 공문도 살펴보면은 각 의대별로 몇 명이 교육이 가능하세요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공문에서 보면. 예. 몇 명을 원하냐고 했어요. 몇 명을 원하냐. 2,000명 중에 얼마 나눠줄까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좋죠. 그리고 국비 예산으로 그 지원을 해준다 하니. 그러니 그것에 관한 답변을 총장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총장과 의대 학장이 갈등이 생긴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리고 이게 예산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큰 규모의 정책 사업이면 9월까지 이제 내년도에 당장 실행을 해야 되니까 예. 9월까지 국회 예산안이 넘어와야 돼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그러면은 기초 자료라도 내라. 못 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와서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죠. 이제 와서. 그런 의대 정원 관련 문제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을 어제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건데 또 이제 네.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의사협회장이죠. 이면택 회장 이 막말 네.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의원님과 약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잠깐 좀 틀어보고 말씀도 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어제 의원님이 질의하셨고 이제 이면택 네.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답변이었는데 사실 네. 이게 명확하게 그 사과 부분에서 그 유감입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추가적인 사과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없었었죠. 표현의 예.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표현의 어.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면 법률로서 규제를 받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분은 그런 개념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 문제를 청문회장에서 제기한 건 아니었어요. 예. 이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직함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이러한 언행을 한 분이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좀 판단을 받고 싶었고,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언행 내지는 기행 때문에 과연 그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와 그렇죠. 의료계와. 그런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협 내에서 올특위라고, 올바른 의료개혁 특위라고 또 다른 단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 예. 그런데 거기에 이면택 회장이 배제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전공의들도 이면택 회장과는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이야기를 할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을 좀 구해보고자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예. 의원님 준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웃음에 많은 게 들어있어서 스튜디오 나오셨으면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김웅 의원님부터 전당대회 관련 질문을 해주실까요? 뭐 저기 사실 저 강선우 의원님 네. 이번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민주당의 이번은 어차피 정해진 승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훌륭하신 강선우 의원님이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도 사실 민주당 경선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강선우 의원님이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보겠다 그런 계획이나 뭐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딱 들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까? 왜 강선우인가? 네. 최고위원으로? 우선 그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난번 전당대회와도 비교를 많이 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정해져 있어서 흥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기사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보다는 많았었죠. 근데 그때도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빨간불이라는 기사들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난번 전당대회와 이번 전당대회 흥행 관련해서는 뭔가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면서도 흥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비판들이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흥행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를 흥행을 해주셔서 다들 좀 관심을 더 갖게 됐다. 얼마나 흥행이 안 될까 해서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기발한 발상이십니다. 정당이 있는 의무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의무가 있죠. 정권을 갖고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로 가는 그 길에 지방선거라는 아주 큰 그리고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참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지방선거 그리고 또 정권 재창출에 정권 어떤 창출을 위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 네, 박 실장님. 맞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하신 네. 대로 정권 창출이 정권을 가져오는 게 가장 큰 지금 민주당의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이른바 친명 일색, 뭐 그냥 언론에서 쓰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친명 일색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중도층을 위한 외연 확장에는 네.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 저도 사실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전혀 뭐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저는 이 중도층이 2024년에 중도층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으로 좀 시계를 되돌려 보면요, 우리 삶이 조금 덜 경쟁이 심했을 때, 그러니 각자 삶의 목표가 생존이 아니었던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던 그 시대에는 내가 딱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평소에 뭔가 선명하게 드러내는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없다는 그 중도층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으니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가치나 이념이나 아니면 정당의 모습을 보고 투표장에 와서 결심을 하는 그런 소위 중도층들이 좀 숫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중도층들은 극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평소에 이렇게 어떤 정당이나 정치에 크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 삶을 먹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께서 이제 투표장에 가시면은 예. 내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슈 중에 그것과 관련된 나한테 맞는 내가 이 표를 하나 줬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그런 투표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 중도의 확장이라 함은 어찌 보면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2024년 이후에 더 도드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의 표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근데 이제 합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고위원 후보들 향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고도 이제 김병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깝다. 함께 네. 승리하겠다는 이야기면 부족하다. 민주당을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게 정책은 좀 약하다. 어떻게 혁신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부족하다라고 당내 중진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선거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니 그 대부분 출마 선언 정도를 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총선도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당에서 이제 딱 스타트를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모든 정책을 그 순간에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다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그 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만 이야기하냐라는 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정당인의 비전과 가치가 그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를 하겠다라는 그 비전보다 더 선명하고 강한 비전이 있을까? 그게 왜 비전과 가치가 되면은 비판을 받을 지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려면 뭔가 좀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맨날 그 정치 싸움 얘기 말고 정말 다음에는 민주당이 잡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되고 오히려 또 그런 의원님은 희망들. 첫 번째 깃발을 내셨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하셔가지고 네. 주목을 받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젠다를 내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럼 이재명 대표 말고 당대표 후보자를 또 어떤 분이 나오신다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 지금 이인영 의원, 전재수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생각을 낮아요? 네, 합니다. 그분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네, 네. 그럼 네. 강순 의원님, 네. 어차피 전당대회 나갔으니까
이제 네. 많이 그 고약한 질문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고약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이재명 전 꼭 안 대표가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예. 단련이 되셔야죠. 예.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네.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서 만난 적도 없고 접근을 기피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장경태 의원도 김성태는 법조 카르텔이 낳은 괴물이고 전주 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표현들을 직접 듣진 않았어요. 저도 기사를 예. 보고 했는데 네.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평가를 하신 거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뒷받침할 각각의 근거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탄원서를 내면서 이제 본인은 건달이 아닌 기업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제 담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 박 실장님 말씀 주실까요? 예. 앞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네. 이인영 의원이나 뭐 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안 할 것 같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이제 대표가 아니죠. 후보가 단독 출마해서 찬반 투표만 하는 건가요? 만약에 여보세요? 예, 들립니다. 네네. 예. 예. 만약에 다른 후보가 없다면 이제 이재명 의원께서 전 대표께서 그 연임을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출마하게 되시면 이제 단독 후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단독 후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지 전당대회에서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준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전준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후보가 없다는 게 뭐 듣기로는 네. 예를 들어 이인영 의원 사무실에도 여러 비난 전화가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체급을 올리고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꽤 있을 텐데 괜히 나와서 욕먹을 거다.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이 다양성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요? 다양성의 이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든 그러니까 다양하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양성은 특히나 이 여의도를 보고 한 정당을 보고 이야기하는 다양성은 뭔가 대척점에 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아야지 다양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내가 이 목소리를 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정치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친명 일색이 민주당에서 다양성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은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다양성도 하나의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다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정책적인 다양성의 장을 열어줄 만한 그런 충분한 역량이 있는 정당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오늘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파장이 네.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김진표 맞습니다. 의장과의 네. 교찬 독대 네.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라는 음모론 구구 유튜버 음모론을 좀 듣고 말씀하셨다는데 10초만 말씀 주실까요? 저는 굉장히 소름 돋았고요. 그래서 빈소의 모습이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게 그 2014년도 세월호 때도 그런 비슷한 음모론들이 있었습니다. 강선우 그것과 너무나 민주당 닮아있고.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